사서 그 일단은 저기 선생님 뭔지 아세요? 너네들은 그래도 내가 이거 불러서 지금 수업을 3학년은 불러서 수업을 하고 있고 1학년, 2학년은 그 선생님들이 다들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은 다들 오늘하고 내일하고 나와가지고 그 숙제 오답을 인강으로 찍어가지고 올린다고 지금 다들 막 위에서 막 카메라 촬영하고 막 난리가 나고 지금. 그래가지고 방송국이야. 방송국이야. 저희 그 촬영해가지고 1학년, 2학년은 그냥 그 배포하려고 하나 보여. 선생님들랑 당분간 계속 학원 나오긴 할 것 같아. 위에 올라갔다. 뭐 범식이는 그래서 내일 저기 학원 나와서 나한테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범식이랑 내일까지 약속을 하긴 했거든. 근데 너네들도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한잔 뭐 드시고. 원우야 네? 나랑 오답을 할 거면은 나한테 미리 전화해서 학원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내 돈만 내주면 내가 가서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건 안 돼요. 집으로는 안 갑니다. 우리 집으로. 왜 민자 나랑 할래? 뭐 버거킹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해도 돼요. 저기 햄버거만 사주면 내가 어디든 갑니다. 롯데 나요? 롯데는 뭐예요? 롯데 뭐예요? 롯데 어디 가 있어? 자, 아까까지 한 내용 바탕으로 뭐 사실 뭐 별로 배운 거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은 자 그래도 아까 그 개론에 관한 수업 내용만 가지고 자 유형 6번까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 6번까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아까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오. 자 우선은 597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정규분포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10,2제곱. 자 근데 이 정규분포가 무슨 집단에 대한 정규분포냐면요. 얘가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무슨 평균일 것이다? 모평균일 것이다. 그치? 따라서 요 지문을 읽고서 m은 10이 된다. 또 2는 무엇이 되겠다? V. 시그마가 되겠다. 자 2는 시그마가 됩니다. 다 들렸다. 2는 시그마가 돼요. 왜냐면 2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표준편차잖아. 무엇의 표준편차? 모집단의 표준편차니까 모표준편차가 되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자, 이 지문을 통해서 m은 10, 시그마는 2가 된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x 바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2x 제곱이 나오면은 무조건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vx를 이용한다고 했지, 그치? 근데 얘는 2x 바의 제곱이니까 얘는 vx 바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vx 바가 누구랑 똑같냐면 이 놈이 바로 2x 바 제곱 빼기 2x 바의 제곱이 돼서 그쵸? 맞아요? 자, 아까 vx 바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그냥 외우라고 했는데 vx 바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n분의 시그마 제곱과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x 바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EX. EX 바는 m하고 똑같다고 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m이 10, 시그마가 2, 그리고 문제 다시 읽어보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가 된다? 표본의 크기가 2가 된다고 하니까요. 자, 요 식을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다시 써보게 되면은 2분의 2의 제곱은 2x바 제곱 빼기 m의 제곱이니까요 10의 제곱이 돼서 이 식에서 요 놈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됐지? 요거 외워주세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외워주시고. 자, 60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601번으로 가면은요. 자, 확률분포표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얘가 무슨 집단의 확률분포표라고요?
무슨 집단의 확률 분포표냐?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래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니까 자 우선은요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평균을 구한다 라고 하면은요 곱하고 곱한 다음에 더해주니까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이 돼서 자 이 확률 분포표가 무슨 집단을 따른다고? 모집단을 따른다고요. 따라서 여기서 구한 평균은 무슨 평균이 될 것이다? 모평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M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M은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표에서 이번에는요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라고 하니까요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제곱 때리고요 곱하고 곱한 다음에 더해줘요. 제곱 때려서 곱하면은 4분의 1 제곱해서 곱해주면은 2 제곱해서 곱해주면은 4분의 9가 돼서 요게 제곱의 평균. 자, 뺍니다. 평균의 제곱. 응? 요거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분산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구한 분산이 무슨 분산이냐면 모집단에서 구한 분산이니까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질문하는 것은요. X바의 평균.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얘는 기호로 2X바가 되는 거고요. 얘는 M이 되겠습니다. 자, X바의 분산.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기 때문에 기호로 Vx 바를 쓰고요.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n분의 시그마 시그마 제곱. 그래서 여기서 구한 시그마 집어넣고 n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4라고 나와 있고. 계산해 주시면 나옵니다. 다 알아듣고 있지? 네. 사실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이따 집에 가서 인강 봐도 돼요. 저 이해가 안 돼. 자, 하나 더 반복해서 봅시다. 자, 이번에는 60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04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 주머니라는 모집단이 있는데요. 자, 이 주머니라는 모집단 안에는요. 숫자가 1, 1, 2, 2, 2, 3, 3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숫자들을 가지고 자, 첫 번째 평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구한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모평균 M이라고 하는데 자, 평균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얘네들 다 더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나누죠. 뭘로 나누냐면요 자료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맞아요? 자, 그럼 요놈이 얼마가 되냐면 얼마 나오냐? 2요. 2가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분산을 구해봅시다. 여기서 구한 분산을 우리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서 편차 빼서 제곱 때린다고요. 빼서 제곱 때립니다. 그러면 역시나 1이 2개가 있고요. 빼면은 0 되네요. 0이 3개가 있고요. 자, 3에서 2 빼면 또 1 되네요. 그러니까 1이 또 2개가 있겠네요. 얘를 뭘로 나눠준다고요? 자료의 개수 7로 나눠준다고요. 맞아요? 얘는 모분산이니까 자료의 개수 7로 나눕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7분의 4가 되는데 그치? 자, 문제에서 지금 나보고 질문한 것이 뭐냐면은 EX바 EX바는 누구랑 똑같다? M과 똑같다. 그래서 2 네? 자, VX바 VX바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N분의 시그마 제곱과 똑같다고 하니까 문제에서 N이 4고요. 시그마 제곱이 얼마냐면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얘는 이제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내용이 뭐냐면은요. EX바는 M과 똑같다. 그리고 VX바는 M분의 시그마 제곱과 똑같다. 자, 요것만 가지고 유형 3개를 지금 지킨 거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유형 4번부터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X바를 모은 집단은 무조건 무슨 분포가 된다? 정규 분포가 된다. 그치? 얘는 어떤 정규 분포냐면은요. X바의 평균이 M, X바의 분산이 M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이루어진 정규 분포인데, 그치? M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은 내가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얘는 루트 M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요렇게 일단 써놓으시고, 자, 60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607번을 봤더니 아까 문제를 읽었을 때요. M은 65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5가 된다. 여기까지 읽었고요. 자, 계속해서 문제를 읽어봅시다. 세 번째 줄이요.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추출한다? 25명을 추출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추출한 사람들의 몸무게의 평균. 추출한 것들에 대한 평균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요. 표본 평균을 우리가 어떤 기호로 쓴다고요? X바라고 쓴다고요. 자, 다시요. 지금 607번의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시면은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25명을 추출하여 조사한 몸무게의 평균 X바가 64 이상 66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가 돼서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X바가 64 이상 66 이하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선 얘를 표준화를 해야 되고요. 얘를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뭐라고요? M, 루트 M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표준화를 해주게 됩니다. 표준화는 어떻게 하냐면요. 64에서 65를 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눠주냐면요. 1로 나눠줘요.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치? 자, 66에서 65를 빼면은 1이 됩니다. 그 1을 또 1로 나눠주니까요. 다시 또 1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져서 얘는 그 표를 보시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0.34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자? 2를 하자. 해서 확률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한 번 더 반복할 테니까 자, 걱정하지 말고 612번으로 가보자. 자, 6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역시나 정규 분포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는요. 무슨 집단의 정규 분포라고요? 모집단의 정규 분포예요. 자, 따라서 250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문자로 나타낸다? M. 자, 18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문자로 나타낸다? 시그마.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자, x바가 253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필요한데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m, 루트 m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요. 되겠니?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놈을 표준화를 해주시게 되면은 일단은 x바는 z가 되고요. 253에서 250을 빼면은 3이 되죠. 그 3을 요걸로 나눠주는 거잖아. 근데 이걸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이거의 역수를 곱해준다가 되는 거니까 표준화를 하게 되면 얘는요. 3 곱하기 18분의 루트 n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표준화를 해서 확률을 구해봤더니 요놈이
0.0668이 된다고 했고요. 자, 옆에 있는 표를 봤더니 이게 얼마가 돼야지 확률이 이렇게 나올까? 1점. 얘가 1.5가 돼야지 확률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n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되겠니? 은지야 되겠어? 615번 한번 풀어보세요. 615번. 은지야, 계산이 좀 지랄 맞지? 집에서 숙제하실 때 계산기 쓰셔도 돼요. 은지야, 계산기 써도 돼. 미소다. 어떻게 답이 1972 나오나요? 네. 나와? 네. 그래도 되겠니? 그래서 자 x반은 무조건 정규분포라는 거, 얘가 n,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 이거 일단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몇 가지 좀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했던 개념들, 그런 것들, 왜 마이너스 1을 하는지, 그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합시다. 이제 진짜 이제 통계적 추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요, 내가 전체 집합을 조사하기가 너무 빡세. 그래서 그 전체 집합의 일부분인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먼저 표본 평균을 먼저 구한단 말이야. 이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뭘 하냐면요, 원래 내가 조사를 해야 돼 전체 집단,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무엇을 해보자? 예상해보자. 이게 통계적 추정입니다. 자, 다시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반평균 가지고요. 반평균 가지고 무엇을? 전체 평균을 예상을 해보자고요. 이게 통계적 추정입니다. 근데 보통 반평균 가지고 전체 평균을 예상해보자 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내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때, 희재야 이번에 너네 학교에서 시험 본 거 반평균이 한 몇 점 정도 나왔냐? 라고 보면 희재가 이제 한 50점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그 다음 질문을 하겠지? 야, 니네 반평균이 50점이면은 전체 평균은 몇 점 나올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 희재는 선생님 우리 반이요 공부를 좀 많이 못해가지고요 반평균이 50이면 전체 평균은 한 6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또는 선생님 우리 반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반이어가지고요 반평균이 50이면 전체 평균은 한 45 정도 나올걸요? 라고 이제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지겠지. 그치? 하지만
수학에서는 반평균을 가지고 전체 평균을 예상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반의 수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반평균을 기준으로 어떠한 값을 빼고 더해서 이 사이에 전체 평균이 있을 것이다 라는 형태로 예상을 합니다. 자, 다시요.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x바가 40이고요. 얘를 가지고 m을 추정해봐라 라고 하면은 수학에서는 m을 추정하는 방식이 아마 35에서 45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39에서 41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야 자 30에서 얼마 사이? 50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모평균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평균이 있음직한 범위 또는 부등식을 만들었을 때 요 놈을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 예상이기 때문에 요 예상이 항상 맞지는 않겠죠. 틀릴 수도 있잖아. 그치?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자, 따라서 이 예상이 맞을 확률을 또 구합니다. 요 예상이 맞을 확률을 구했을 때 이 확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신뢰도 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사실은 이 추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반평균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하고 뺄 건지를 사실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치? 얼마를 빼고 더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랬을 때 이 얼마를 빼고 얼마를 더할 것이냐. 다시요. 이 알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놈에도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놈에도 이름을 지어줄 건데 요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오차의 한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오차의 한계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고요. 얘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얘는 오차의 최대값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오차의 최대값이라고 기억을 하셔가지고 선생님 왜 알파가 오차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요거 잠깐만 좀 식을 좀 조작 좀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신뢰 구간 요 부등식에서 각 변에 마이너스 x 바를 하겠습니다. 각 변에 마이너스 x 바를 해주게 되면은 부등식이요. 자,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 부등식을 가지고 절대값 n-x 바를 구해봅시다. 그럼 절대값 n-x 바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0부터 써봐야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는 클 것이고 알파 이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이게 좌변에 나와 있는 요 식을 우리말로 풀어보자면은 이 좌변에 있는 식은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되고요. 자, 내가 지금 이 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평균을 알고 싶어. 근데 실제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x바야.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것과 알고 있는 것의 차를요. 오차라고 부른다.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죠? 자연스러운 표현이지? 내가 알고 싶은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차이. 그게 오차라고 부른다.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지? 다시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차라고 부르는데 요 부등식에 의하면은 오차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오차의 최대값이 알파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따라서 알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차의 최대값이라고 부르고요. 이 오차의 최대값이라는 쉬운 우리말을 놔두고 꼬장꼬장한 수학자 할아버지들은 오차의 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 이게 왜 오차의 최대값인지 알겠죠? 됐지? 그래서 자, 다시요. 자,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가 크게 세 가지. 신뢰 구간, 신뢰도, 오차의 한계. 자,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모평균이 이순직한 범위를 만드는 거. 요게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요. 요 예상이 맞을 확률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신뢰도가 되는 거고요. 내가 신뢰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표본 평균에다가 일정한 값을 빼고 더하는데 이때 빼고 더하는 값을 뭐라고 부른다? 오차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뭐 100이면 100의 학생들이 모두 다 꼽을 텐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얼마로 놓느냐에 따라서 신뢰 구간과 신뢰도가 싹 다 달라집니다. 그쵸? 자,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알파 구하기. 자, 요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자, 알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알파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에서 신뢰도가 주어져야 돼요. 신뢰도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저기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자, 내가 우리 반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니까 반평균이 40점이 나왔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자, 신뢰 구간을 만들 때 신뢰 구간을 처음에는 35에서 45로 신뢰 구간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요게 맞을 확률, 그러니까 신뢰도를 구해봤더니 신뢰도가 20%가 나왔어. 그러면은 신뢰도가 20%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예상이 사실은 맞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 예상은 그렇게 유의미한 예상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얘는 무의미한 예상이 돼버립니다. 자, 따라서 얘가 무의미한 예상이 됐어? 그럼 다시 한번 신뢰 구간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번에는 신뢰 구간을 30에서부터 50으로 만들어 볼까? 그 다음에 신뢰도를 구해봤더니 신뢰도가 40%가 나왔어. 그럼 요놈 역시 사실은 유의미한 예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다시요.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알파를 먼저 설정을 하고 얘를 가지고 신뢰도를 구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신뢰도가 나올 때까지 알파를 여러 번 설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다고요. 뭔 얘기인지 지금 알아듣니? 따라서 수학에서는 추정을 할 때 얘를 먼저 설정하고 신뢰도를 구하는 따위의 계산은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는 먼저 신뢰도를 설정을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알파를 구해줍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니?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다시요. 우리가 신뢰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파 값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알파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신뢰도가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어진 신뢰도를 토대로 알파 값을 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뢰도를 가지고 알파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일단은 신뢰도를 95%로 설정을 하고 자, 알파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가 95%다 라는 말의 의미는요. x바 마이너스 알파 이상 x바 플러스 알파 이하일 확률이 0.95가 된다는 의미인데 자, 여기에서 부등식 조작이 들어갑니다. 각 변에다가 마이너스 x바를 해주고요.
각 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각 변에 m을 더해주겠습니다. 자, 각 변에 m을 더해주게 되면은요, 요거의 확률이 0.95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확률 역시 얼마가 되냐면은 똑같이 0.95가 되고요. 맞죠? 맞지? 자, 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 n,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라는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얘를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은, 자,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은 p에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알파를 요걸로 나눈다는 얘기는 요거의 역수를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시그마분의 루트 n 플러스 알파 곱하기 시그마분의 루트 n 사이에 x바가 아니라 z가 존재를 하게 되고 요놈이 0.95가 되는 건데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자, 셀의 맨 뒤에 나와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표준 정규 분포표에 0에서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0.475라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이 0.95가 되기 위해서는 이놈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1.96이 돼야 돼요. 맞죠? 0에서부터 1.96까지 0.475면은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는 0.95가 된단 말이야. 그치? 자, 따라서 자, 알파 곱하기 시그마분의 루트 n은 1.96이 되고요.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알파를 구할 때마다 이 직거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식을 암기를 해서 요 공식을 통해서 알파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됐어요? 은서야 되겠니? 자, 중간과정은 뭐네요? 네. 자, 이거 중간과정은 뭐?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 알파를 구하는 공식이야. 자, 근데 알파를 구하는 공식도 자,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최대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일단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1.9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1.96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여기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나왔어요. 자, 이 표준정규 분포표는요 요 확률에 따라서 요 값이 달라지겠지. 요거에 따라서 요 놈이 달라지겠죠. 맞아요? 요 놈이 신뢰도잖아. 맞아요? 신뢰도에 따라서 요 값이 달라진다고요. 지금 요 1.96은 신뢰도를 내가 얼마로 놨을 때? 95%로 놨을 때고 신뢰도를 내가 99%로 놓잖아요? 신뢰도를 99%로 놓으면은 표준정규 분포표에서는 0에서부터 2.58까지의 확률이 0.495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신뢰도를 99%로 놓게 되면은 여기 앞에 숫자가 1.96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이때는 2.58이 되는 겁니다. 내 말 알아듣니? 자, 다시요. 이 1.96이라는 것은 신뢰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신뢰 상수라는 말로 치환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1.96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 놈이 원래 무엇이다? 신뢰 상수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신뢰 상수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준다.
실내 상수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알파 값이 나오고 알파 값이 나오면은 실내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어요? 자, 조금 더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말들하고요. 그 다음에 공식은 실내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은 어지간한 문제는 풀 수가 있는데 자, 6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19번을 보시면은요. 자,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평균 m, 표준 편차는 0.2. 그러니까 시그마가 0.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 중에서 400마리를 추출했대요. 표본의 크기가 400이 되고요. 자, 이때 이 추출한 닭들의 무게를 조사해왔더니 평균이 3.5. 그러니까 x바가 3.5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의 보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요.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파 값부터 구한다. 알파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준다. 그치? 근데 이 신뢰 상수는 어디서 구하냐면요. 표준정규 분포표 또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단서 조항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단서 조항을 봤더니 신뢰 상수가 얼마야? 1.96이요. 맞아요. 네. 맞냐? 맞니? 확률이 0.95가 되기 위해서는 z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플러스 1.96까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때 그 1.96이 바로 신뢰상수라고요. 맞아요. 자, 따라서 알파 값은요 1.96 곱하기 루트 n이 얼마가 되냐면은 20이 되고요. 시그마가 얼마가 되냐면은 0.2가 되는 거니까 얘는 1.96 곱하기 0.01이 돼가지고 얘는 0.019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x바에서 알파를 빼고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5에서 0.0196을 빼고요. 3.5에서 0.0196을 더해가지고 요 사이에 목평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예상이 맞을 확률이 얼마라고요? 95%가 됩니다. 되겠니?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뢰 구간을 나타낼 때는요 굳이 꼭 이 틀거리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얘를요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요 정식 표현이에요. 신뢰 구간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기도 해요. 꼭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닫힌 구간으로 쓰셔도 돼요. 네? 이거 보시면 되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628번) 자, 62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비타민 음료 한 병의 비타민 C의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여기서 말하는 5는요. 어떤 문자로 나타낼까요? 어떤 문자로 나타낼까요? 시그마. 시그마. 항상 문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소, 어느 회사라는 것이 모집단입니다. 이 모집단에서 구한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가 5가 되는 게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 회사에서 생산된 비타민 음료 중에서 400병을 추출한대요. 400이 N이 되는 거고요. 자, 비타민 음료 한 병에 비타민 C의 함유량의 모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해라. 자, 신뢰도 99%로 추정해라 라고 하니까요. 자, 우선은 오차의 한계 알파부터 구해봅시다.
신뢰상수 얼마니? 2.58. 2.58. 단서조항 보면 나와 있죠. 단서조항 보면 나와 있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주게 되면은 알파 값이 나오고요.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2.58 곱하기 20분의 5니까 4분의 1이니까 0.6? 겁나 빡센데? 오이씨 4분의 1? 4분의 1 그냥 곱할까? 약분 돼가지고 0.6 2 5? 아, 딱 겁나 빡센데? 자, 0.625 나오는데 맞죠? 0.645가 나오고요. 맞아요? 자, 실내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0.645라는 값을 x바에서 빼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실내 구간이 되는 거고. 자, 이 문제에서는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것이 질문이 아닙니다. 뭘 구하라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요, 여기 최대값에서 여기 최소값을 네. 뺀 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얘에서 얘를 뺀 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응? 네. 얘에서 얘를 뺀 게 실내 구간의 길입니다. 응? 자,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은 요거의 2배 2알파가 돼요. 다시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를 뺀 거니까 2알파죠? 네. 오차의 한 개에다가 몇 배 해주면 된다고? 네. 2배 해주시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옵니다. 네. 됐죠? 네. 됐지? 자, 626번 한번 풀어보세요. 626번. 조금만 힘내시면 돼요. 문제 진도 거의 다 끝나가요. 야, 근데 그 라이브 수업도 진짜 재밌긴 재밌겠다. 아까 보니 저기 위층에 있는 선생님 막 핸드폰에다가 노트북까지 가져와가지고 그 아프리카 TV하고 똑같던데? 너네들 막 이렇게 채팅하면은 그게 막 뜨던데 이렇게 아프리카 TV처럼 트위치. 노트북으로 너네들이 하는 일이 있던가. 쌤 만약에 라이브 방송 하시면 후원해도 그렇지. 나 아프리카 TV로 할 거니까 내가 문제 하나 풀 때마다 별풍선 쏘란 말이야. 그렇죠. 네. 별풍 막 100개 리액션, 500개 리액션 대충 해볼게. 500개는 학원비로 하기 때문에 500개가 학원비 내야 돼. 5만원 5만원 땡겨서 왔는데 건담 부시기. 그렇네. 아, 그렇잖아도 저기 수업 없어지면은 월급도 줄어드는데 너네들 그 별풍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진짜라기 전에 광고 부시기 그리고 스킵해. 예지는 우리 집 꼬마가 이렇게 집에서 건담을 보면서 꼬마한테 아빠 학원 출근 안 하니까 좋지 이랬더니 좋대. 근데 꼬마한테 내가 시영아 아빠가 출근을 안 하면은 돈을 못 벌어와서 우리 집 이번 달에 쌀 살 돈이 없어. 우리 집 굶어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꼬마가 자기 그동안 모아놓은 돈 있다고. 진짜. 걔는 내 월급이 30만 원인 거 알고 있어. 진짜 아프리카 TV야. 조선시대가.
처음에는 아빠 한 달에 한 10만 원 벌지 그러길래 표정이 이상해지니까 20만 원 뭐나? 자,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626번의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시그마가 얼마예요? 시그마가 5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x바가 얼마예요? x바가 13.2죠? 맞아요. 네. 맞니? 맞지? 자 근데 자 신뢰도는 99%고 자 신뢰 구간은 지금 12.34에서부터 14.06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데 자 이 통계적 추정에서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알파예요. 알파. 사실은 이 세 개 중에서 공식이 있는 유일한 게 또 누구냐면 알파예요. 알파. 이게 유일한 공식이야. 자, 항상 모든 문제는요.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알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주어진 조건들만 가지고 알파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x바에서 알파를 빼는 거라고 했죠. 근데 x바가 지금 얼마야? 13.2니까 여기서 얼마를 빼야지 12.34가 나오는 거냐? 0.86을 빼야지 12.34가 나오는 거니? 요 놈이 바로 얼마가? 요 놈이 바로 누구라고요? 알파. 요 놈이 바로 알파예요. 응? 그리고 이 알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신뢰상수 얼마냐?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 해서 요 방정식을 풀어서 n값을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숫자 겁나 지저분하겠지. 하지만 계산하셔야 됩니다. 숙제하실 땐 그냥 계산기 쓰셔도 돼요.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에이? 시험에서는 한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손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숙제할 때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으니까 계산기 쓰셔도 된다고. 설마 이거 계산기 못 쓴다고 하시는 분 없죠? 계산기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가? 뭐 하여튼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래서 n값이 얼마가 되냐면 225가 돼요. 됐지?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통계적 추정의 첫 번째 얘기를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추정을 할 때 계속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알파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공식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자. 이 공식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신뢰상수는 신뢰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이 n이라는 것은 추출한 자료의 개수니까 아 얘는 그냥 그런가 보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시그마가 문제가 돼요. 자, 이 시그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 편차고요. 야, 너네들 표준 편차 구하려면은 그 전에 무슨 값부터 구해야 되는지 혹시 아냐? 맞아요. 요거 구하려면은요 그 전에 모분산을 사실은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면 분산이 나와야지 거기다 루트 씌워서 요 놈을 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다시 모분산을 구하려면은요 그 전에 너네들이 또 뭘 알아야 되는지 혹시 아냐? 맞아요. 목평균을 알아야 돼. 왜냐면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 다시요.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목표준 편차를 알려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고요? 평균을 알아야 돼요. 무슨 평균? 목평균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요. 내가 지금 이 공식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요. 추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m을 모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예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추정이란 말이야. 다시 이 추정에서는 우리가 m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요. 이거 몰라요.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해? 그럼 얘를 못 구하는데 얘를 어떻게 알아? 자, 다시요. 지금 우리가 푼 문제들은요, 그냥 단순히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친절하게 목표준 편차를 줬고요. 요놈 가지고 우리는 이 공식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만약에 내가 이 추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생활에서는 이 목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이거 알 수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 다시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일부분을 추출해서 표본 집단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뭘 구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x바와 s제곱과 s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를 가지고 m을 추정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m을 추정을 할 때 시그마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얘를 추정을 할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누구야? s야 s. 자, 다시요. 원래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시그마가 들어가는데, 자, 실생활에서는 이 시그마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까 실생활에서는 시그마 대신에 무엇을 사용한다? 실생활에서는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생활에서는 s를 사용하게 돼요. 실생활에서는 시그마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합니다. 꽝 대신에 닭을 사용하는 거야. 꽝 대신에 닭을 사용해도 된다 라고 수학자 할아버지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을 했기 때문에 꽝 대신에 닭을 쓰는 거야. 근데 될 수 있으면 원래 공식은 시그마를 써야 되는 건데 그 대신에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요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얘랑 비슷하면 할수록 오류가 줄어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S를 시그마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S제곱을 구할 때는 편차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눠준다고요? n-1로 나눠주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n-1로 나눠줘야지 S제곱이 시그마 제곱하고 비슷해진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하나로 쭉 연결되는 거야. 자, 다시요. 원래 공식은 시그마입니다. 근데 시그마 대신에 실생활에서는 뭘 사용한다고요? S를 사용을 하고요. 요놈 대신에 요놈을 사용하려면 얘랑 최대한 비슷해야 되잖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S제곱을 구할 때는 뭘로 나눠준다? n-1로 나눠준다. 라고 이렇게 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니?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다시요. 자,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요. 6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6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어느 논에서 자란 벼이삭의 나날의 개수는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필요 없는 말이고요. 자, 이 논에서 자란 벼이삭 100개를 추출한다. 표본의 크기가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출한 놈들의 그 나날의 개수를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100. 그러니까 x바가 1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 그러니까 s가 2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는 신뢰도 95%로 났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오차의 한계 알파를 구할 건데요. 자, 알파는요, 신뢰상수. 이 문제에서는 신뢰상수가 얼마냐? 단서 조항 보세요. 2요.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써야 되는데 시그마 대신에 뭐가 주어져 있어요? S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수학자 할아버지들이 시그마 대신에 뭘 사용해도 된다고요? S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S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알파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을 만드시면 돼요. 됐니? 됐어?
원래 공식은 시그마입니다. 근데 시그마 대신에 뭘 사용해도 된다고? S를 사용해도 돼요. 우리는 S를 지금 최대한 시그마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n-1로 나눔으로써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됐죠? 이해되시죠? 이해됐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31번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34번도 한번 집에서 고민들 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637번 이거 하나 없으면 오늘 끝나요. 자, 637번. 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습니다. 자, 시그마가 5가 되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n인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9%. 로 목평균을 추정을 할 때, 자, 목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자, 목평균은요, 내가 알고 싶은 값. 표본 평균은요,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값. 내가 알고 싶은 값과 내가 알고 있는 값의 차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둘의 차가 1 이하가 된다. 그러니까 오차가 1 이하가 된다. 라는 의미가 돼서요. 오차가 1 이하다 라고 하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은요, 오차의 최대값이 1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차의 한계, 알파가 1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데요. 근데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꼭 오차의 한계가 1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차의 한계가 0.9가 돼도요, 이 조건 만족해요. 오차의 한계가 0.8이 돼도요, 이 조건 만족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니? 오차의 한계가 0.8밖에 안 돼도 이 부등식 성립시킨다니까요. 오차의 한계가 0.1이 돼도요, 이 조건 만족시켜요.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오차의 최대값이 1이다 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얘는 오차의 최대값이 1 이하가 된다 해서 요놈 가지고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니?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에요. 요거 하나 주의하세요. 되겠니? 돼요? 아이씨. 만약에 학원이 그 수업이 연기가 되면 진짜 될 수 있으면 적분 수업은 인강으로 처리하자. 너희들이 졸고 자빠져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꼴리기 싫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